네, 그럼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불거진 난이도 논란에 대해서 차윤경 기자와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난이도에 큰 변화가 있을까? 네, 아마도 있어 보입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률이 5에서 10%인 그 초고난도 문제를 말하는데요. 예. 이런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이 있는 수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킬러 문항에 대해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 비판했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을 찾아볼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부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이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킬러 문항보다는 쉽지만 일반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쉽지 않아질 수 있고 또 N수생은 늘어나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킬러 문항의 문항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수능 세대예요. 그렇죠. 이제 비슷한 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200점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400점으로 바뀌고 나서 수십 년이 됐는데 그 난이도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지난 해에 비해서 아니면 몇 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서 확 바꿔놓으면은 과연 이것이 주관적으로 바뀌고 나서 공정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공교육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된다. 또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물수능이면 물수능인 대로 또 불수능이면 불수능인 대로 사교육계 모두 마케팅 대상이었고 학원가에서는 당장 올해도 바뀐 입시 전략에 따라서 다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사교육을 찾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더라도 대학별 입시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대학별 고사 문제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능력의 차이인가, 그리고 그것의 능력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계적인 공정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었죠. 그리고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지난 정부 인사다. 그렇습니다. 경질대인 교육부 국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의 비서실장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사임한 평가원장도 전 정부 말에 임명이 됐죠. 모두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잘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에선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사교육 과열의 본질이 과연 수능의 난이도 변별력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정말 카리스마 존재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수고했습니다.